안녕하십니까, 토개부 아저씨입니다. 자, 1월 11일 수요일, 자, 잉글랜드 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EPL 리그 아닙니다. 컵 대회입니다. 자, 일단 맨유 대 찰턴, 뉴캐슬 대 레스터로 준비를 했고,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찰턴 먼저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자, 첫 번째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찰턴이죠. 자, 내일 올드 트래포트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잉글랜드 캐피털 원컵 대회를 합니다. 자, 찰턴은 1부 리그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성적보랑 찰턴 성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맨유는 5경기 중에 전승을 기록했고 12득점과 1실점으로 지금 현재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홈에서는 4경기 중에 4승 11득점 1실점, 그 다음에 원정에서는 한 경기 1승 1득점으로 실점은 없었습니다. 자, 일단은 FA컵에는 실점이 안 들어간 걸로 봐지네요. 자, 그리고 5경기 성적 보시게 되면 벌리한테 2대0으로 이기고, 노팅엄한테 3대0으로 이기고, 울버햄튼 1대0으로 이기고, 본머스 3대0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에버튼한테도 FA컵에서는 3대1로 이기면서, 자, 울버햄튼 EPL 경기 빼고는 전부 다 멀티 득점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현재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찰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찰턴은 5경기 중에 2승 2무 1패 7득점 6실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고, 홈에선 3경기 중에 1승 2무 3득점 2실점을 기록 중에 있고, 원정은 2경기 중에 1승 1패 4득점 4실점으로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5경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자, 리그컵에 브라이턴한테 비기고, 자, 잉글랜드 리그 1에서 피터포로한테 비기고, 리그 1에서 옥스포드한테 지고, 그 다음에 포츠머스한테 3대1로 이기고, 링컨시티한테 이기면서 내일 EPL 1부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컵 대회를 치릅니다. 아마 격차는 차이가 많이 날 거지만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00% 전략을 다 안 꺼낼 거라고 봐지죠. 자,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 각 팀들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한 성적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보자. 자, 맨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무리 없이 경기를 치를 것이 유력하죠. 일단 1부랑 3부 리그 차이랑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찰턴이 EFL 컵에서 유일하게 3부 리그 팀이라 전력 상황에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흐름을 잡고 있는 상태고, 홈에서 경기가 이루어진다고 그것도 맨유 입장에서 상당한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난 벌리와의 EFL 66강전에서도 두브라부카가 나오는 등 주전 선수들이 대거 배제하고 경기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황이라 주력 선수들의 체력이 부족해 카세미르를 어찌없이 출전시키기는 했지만 센터백으로는 내리면서 활동량을 최대한 아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공격전에서도 안토니, 엘란과 백업 선수들이 나설 가능성이 높고, 박싱 대회를 맞아 강행군을 치르고 있어 매 경기마다 선발 라인업에는 변화가 꽤 있던 편이고, 다만 공격진의 전반적인 컨디션은 좋은 편이지만 주전 선수들에 비해 백업 선수들의 활약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하는 점이 그나마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5연승을 이어가는 동안 멀티 득점에 성공한 경우만 4경기라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아까도 보시다시피 한 경기 빼고는 전부 다 멀티 득점을 2골 이상 넣을 정도로 맨유의 전력 흐름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 찰턴 같은 3부 리그 팀한테는 굳이 100%의 주전을 안 쓸 거라고 예상이 되죠. 자, 그래서 맨유가 홈 경기라는 거를 호재를 하고, 일단은 찰턴한테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맨유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다. 보자. 자, 찰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찰턴은 잉글랜드 3부에 잘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찰턴은 3부 리그에 13위를 기록하고 있고 EFL 컵에서 유일하게 남은 3부 리그 팀이죠. 16강에서는 브라이튼의 승부차기 끝에 잡아내면서 나름대로의 전력을 보여준 바가 있었고, 다만 해당 경기에서도 나름대로 상대 점유율 77% 내주는 경기 주도권을 완벽히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철저하게 수비와 역습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죠. 아마 홈 경기에서 맨유 상대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도 없고, 부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1부가 3부 리그 차이이기 때문에 역습의 날카로움도 뚜렷하게 장점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고, 슈팅을 7개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박스 바깥에서 시도했던 슈팅이 4개로 더 많았고,
삼선 아래의 안정감이 이제는 궤도에 오른 맨유를 상대로는 변변한 찬스를 만드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 시즌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점률이 25경기 36실점으로 좋지는 못하지만 리그에서는 라인을 높이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꽤 감수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하죠. 자,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팀을 상대로는 라인을 완벽하게 내리고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 맨유가 주전을 다 안 쓰더라도 아마 라인을 다 내려서 경기를 치르겠죠. 자, 브라이튼은 상대로도 박스 안 진입을 최대한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브라이튼과 경기에서는 실점은 PK로 한 골 내줬던 그치였던 상황이고, 맨유의 공격력이 꽤 괜찮은 점을 감안해야 하나 실점의 폭이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100% 주전이 아니고 대거 로테이션을 돌리게 되면은 그만큼 100%에 대한 전력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득점까지는 딱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도 보시게 되면은 1대0으로 이겼죠. 앞전에 컵 대회에서. 그만큼 일단은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자. 자, 맨유 대 찰턴. 1부 리그 맨유 대 찰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찰턴이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면서 브라이튼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역습에서의 성과가 꽤 무녔던 데다 맨유의 3선 아래의 안정감은 상당한 상황이라 득점력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어려운 미션이 될 수 있습니다. 맨유 공격진 백업 멤버들의 기복이 변수이긴 하지만 최근 팀의 전반적 득점력이 좋다는 것 역시 맨유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기 때문에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맨유 승과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기의 추천은 맨유 승과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자, 두 번째 경기. 자, 두 번째 경기는 뉴캐슬 대 레스터 경기죠.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내일 뉴캐슬 홈 경기를 치릅니다. 이것도 똑같이 EPL이 아니라 캐피털 원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뉴캐슬 5경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5경기 중에 2승 2무 1패 5득점 2실점, 홈에서는 두 경기를 치렀지만 1승 1무 1득점고 실점은 없었고,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1승 1무 1패 4득점 2실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5경기 성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본모스한테 1대0으로 이기고, 레스터한테 3대0으로 지고, 리즈한테 비기고, 아스날한테 비기면서 세피턴한테 FA컵에서는 2대1로 졌죠. 오랜만에 패에 대한 기록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FA컵에는 그만큼 딱히 의미를 안 둔 것 같죠. 그만큼 주전들도 다 안 나오고 거진 로테를 많이 돌렸죠. 자, 그리고 레스터 시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5경기 팀 성적은 5경기 중에 2승 3패 5득점 6실점 중에 홈에서 2경기를 치렀지만 2패 4실점을 했고, 원정은 3경기 중에 2승 1패 5득점 2실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스터의 5경기 성적을 한번 보시면 리그컵한테는 3대0으로 밀턴 킨한테 이기고, 뉴캐슬한테 EPL 3대0으로 지고, 리버풀한테 지고, 풀럼한테 EPL 3경기는 다 지고, FA컵은 1대1로 이기고, 리그컵에도 이기면서 EPL에서는 안 좋은 성적을 보여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과연 컵 대회에서는 레스터가 뉴캐슬 상대로는 과연 이겨줄지 각 팀에 대해서 성적과 팀 성적을 한번 봤습니다. 보자. 자, 뉴캐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뉴캐슬은 현재 3경기에 2무 1패로 좋았던 페이스가 다소 꺾인 상태죠. 물론 직전 세필드 웨인즈와의 경기에서 1대0 패배에서는 로테이션이 상당히 많이 돌렸죠. 그만큼 주전이 없었습니다. 거진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아스날 상대로 원정 무승부를 거두는 등 소개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EPL 1부에서는 아스날 상대로 0대0으로 비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뉴캐슬의 수비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물론 직전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영향으로 인해 하부팀에게 패배를 당하기도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일본 선수들이 꽤 배치할 것으로 보이죠. 일단 앞전에 로테이션을 많이 쉬었기 때문에 계속 쉬는 것보다는 한 명 한 명 나와서 로테이션을 또 돌리는 가능성이 높죠. 줄이 나와서. 자, 아스날전에서 보여줬던 질식 수비를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전망이고, 빠르고 밀접한 윌슨이 전방 압박에 힘을 줄 수 있고, 라인 브레이크 성향이 짙어 상대의 라인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억제하는 역할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전방 압박은 역습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레스터의 빌드업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은디디가 공을 다룰 때 실수가 꽤 나오는 모습을 지난 시즌에 자주 보여준 터라 압박으로 턴오버를 유도한 뒤 빠르게 역습으로 나서는 전략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최근 3경기에서
기마라인스가 기록한 한 골이 전부였을 정도 전반 선수들이 결정력이 꽤 떨어진 모습의 그 점이 그나마 변수였죠. 그나마 뉴캐슬 같은 경우는 100%에 대한 전력을 안 쓰고 로테이션을 상당히 많이 돌리면서 주전이 거진 안 나올 정도로 뉴캐슬의 새로운 멤버로 다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과연 레이스 상대로는 주전이 나와서 그래도 조금씩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나올지 일단은 라인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뉴캐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셨습니다. 보자. 자, 레스터 시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부리그 팀은 질리엄에게 1대0으로 승리한 것을 제외하면 월드컵 이후에 힘을 쓰는 일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와중에 미드필드 진에 부상자가 연달아 나오면서 전력을 구성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레스터가 전반기에 성적을 꽤 향상시키면서 마무리에 지었던 것은 수비가 좋아졌기 때문이고, 그러나 최근 리그 3경기에서는 모두 전반부터 실점이 나오는 등 수비진이 다시 고전을 변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기 첫 리그 경기에서는 공교롭게 뉴캐슬와의 경기였는데 전반부터 경기가 꼬이면서 그날 3대0으로 발렸죠. 시작하자마자 골 먹히고 시작했습니다. 레스터가. 자, 파스가 적극적인 수비로 하프라인에서 상대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기는 했지만 박스 안에서의 이것이 독이 되면서 자책골이 2번이나 나오면서 예기치 못한 실점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수마레의 결정으로 인해 빌드업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은디디가 수마레 대신 출전하면서 수비와 볼 백업을 맡을 가능성도 높아졌는데,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바값을 해줄 수 있는 선수지만 지난 시즌부터 빌드업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자, 선수비 후 역습으로 점유율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플랜으로 전환하기는 했으나 은디디의 기용으로 인해 후방 빌드업에서 처음부터 제약이 생기는 상황을 좋게 보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과연 레스터가 뉴캐슬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은 컵 대회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레스터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 결론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자, 레스터 대 뉴캐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주전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자, 일단 이 말은 뉴캐슬이란 말입니다. 자, 레스터 빌드업의 핵인 수마레의 결장으로 인해 레스터 빌드업에 제약이 크게 생긴 상황이고,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도 레스터의 나름 견고했던 수비진도 전반부터 실점이 나오는 등 부진한 상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컵 대회도 뉴캐슬이 레스터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저의 추천으로는 뉴캐슬 승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